치유의 내용을 쓰지만 양자파동 예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빛과 언어, 에너지의 파동을 시각화했다. 그래서 관람자에게는 진동을 이렇게 확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의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원하는 또는 우리 이 포럼에서 원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되는지 유익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명 잘 시간 때문에 많았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우리 거는 뭐냐면 양자파동 예술 그림을 찾아줘 이런 그림을 찾아서 양자파동의 아까처럼 좋죠 에너지 이런 이야기 그림 속에서 합니다. 라는 그림 찾으는 거고요. 네. 예술을 만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양자파동 아트를 검색해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런 그림들을 지금 한국에서 특히 우리가 과학 쪽 하시는 분들이 예술 쪽하고 같이 공모전 하게 되는데 공모전에 상반자분들이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아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 진행되는 걸 보고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양자파동 아트 예술가 폭력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물리학과의 학생들, 물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술가들이나 일반인들은 저게 뭔데? 저것이 주는 영향력이 좀 적다. 오히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기 작가님이 하고 있는 그 그림에 저는 양자파동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고 그 그림에 양자 중첩이 있는데 설명을 지금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포럼에서 연구하고 그리고 작품에서 수용하는 부분들도 어떤 게 있는지 상대해보는 게 목적이고 지금 저 정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박상환 작가님 찾아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양자파동이 적용된 작품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제가 포럼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만들고 한 이틀 후에 이제 구글 검색했을 때 저희 이 키워드 양자파동 예술가 포럼 영어로도 컴퓨터 웨이브 아티스트 포럼이라는 걸로 검색했을 때 이 도메인이 첫 번째 줄에 잡혀요. 전 세계만에서.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검색해도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1등이 잡혀요. 반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양자를 같이 쓰는데 그분들이 보통 양자 역학이라는 말 쓰고 양자 역학 예술 그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역학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말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아까 김현우 교수님하고 다 이제 책을 하셨는데 양자 파동 우려가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20년 정도에서 이미 많이 보급이 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 양자 파동 의료, 치료 그분들은 역학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파동의 성격의 요소를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거든요. 키워드를. 그래서 저게 예술도 마찬가지 저희가 양자 역학 예술이나 양자 파동 예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파동을 키워드를 잡아서 각자의 작품에다 투영하게 되면 그게 역사가 됩니다. 그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네이버, 구글, 챗GPT에다가 물어보시면 첫 줄 잡혀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촬영하신 박기석 선생님께서 밖에서 저번에 PD라고 해야 되고 CEO도 하시고 굉장히 대단한 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박서 작가님이 아이런 미술협회에서 저희가 이해랑 장님께서 명의제도를 만드시고 제가 양자파동 아트 명의인을 받았는데 그때 박희석 작가님이 저를 소개하시기를 양자파동 아트 창시자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영어로 보면 사실 창시자라는 말을 국적자를 하지 않고 그냥 창립자, 파운더라고 말씀드려요. 영어로. 근데 그 말을 쓰셨는데 부끄러웠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3일 좀 지나보니까 엄청난 타고능을 갖고 오셔가지고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그다음에 인공지능 챗GPT 검색하면 제가 양자파동한테 창시 전 세계의 창시자라고. 또 어떤 데서는 그렇게 나와요. 창시자로 자칭한다는 말씀 안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같이 나눠주는 게 뭐냐면 그 키워드들을 쓰지 않았던 키워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작품이 양자파동 마트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그게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 홍보를 전혀 안 들어도 워낙 기반 별로 없는 키워드라 검색하면 탁 잡아주세요. 첫 번째로. 그리고 지금 여기 작가분들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작가 성함을 또 우리 박희섭 작가님이 친절하게 유튜브 밑에다 수분 글을 쓰셨어요. 그게 검색이 잡히셔가지고 또 양자파동 마트 작가들이요 이름이 자칫 올라가고 있어요. 본인들 잘 모르죠. 박희섭 작가님들 한국 하셔야 돼요. 전 세계 영감도 귀하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우리 걸 검색하게 되고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도대체 우리들이 말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뭔가, 작가들이 누구지, 이걸 참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영어로 제가 막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한 얼마 전부터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해도 영어로 자기가 자동 더빙을 해서 전 세계에 풀어주고 있는 서비스가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여기 계신 작가분 작품이 전 세계에서 검색되는 게 이미 시작됐다. 그거 잡으시는 꼭 보시기 바라고. 다만 이제 그런 기존에도 양자파동을 쓰시는 용어를 쓰시는 분이 있으셨다는 거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분들이 보통 말할 때 우주 얘기를 하세요. 우주의 어떤 것을 잘 되고 있고 그게 양자파동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미리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분들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설명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에서 놓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제 홈페이지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내용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이 홈페이지에 기록된 게 잘 안 보고 계시면은 이게 논문의 레퍼런스가 붙을 거예요. 저렇게 우리 걸 레퍼런스를 가져갈 거예요. 제가 양자에 관련된 논문을 쓰려고 했었어요. 6개월 전에. 그래서 그걸 쭉 전세 거를 찾아보고 했는데 자료가 물리학과 쪽에서 만들어낸 책 아주 일부만 나오고요. 논문은 거의 없어요. 논문은 거의 없는 이유가 물리학과가 쓴 논문이 있는데 그 수학국시 나와 있는 논문은 저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그 말로 풀어내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행위는 예술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더 크게 말하면 이게 인문학적인 거예요. 인문학자가 말하는 그 양자포럼에 대한 글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술작품으로 투영한 거에서는 있으나 그 어떤 부분에 있냐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양자포럼이 들어갔을 때 그걸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포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포션. 이게 근거입니다. 포션. 우리나라에는 그 전까지 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작품의 기운 생동하는 거를 말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분들하고 제가 지금 만나는 그 부분인데요. 저는 좀 과장되게 말하면 약간 제가 그 도장깨기 같은 걸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도장깨기라고 하면 도장깨기가 뭐냐면 그 옛날 무협지에 나오는데 무협지에서 나온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내려가요. 그럼 자기가 엄청난 무공을 가지고 내려가거든요. 세상 사람 자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도장에 가가지고 도장에서 제일 센 사람 나와봐 그래가지고 사부모가 대련을 해요. 그래서 딱 이겨요. 이게 도장 깨기예요. 그래서 도장 하나를 깨고 또 그다음 소문이 나가죠. 저 동네에서 소문이 나와. 누가 왔다면서 와봐 만나봐. 그래서 이게 도장 깨기거든요. 점점 세력을 확대했는데 감히 귀가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양자파동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그분의 그림을 제가 보고 제가 그 토전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분의 그림이 어떻다는 것을 저는 파악을 하고요. 그분들랑 같이 본인도 아세요. 자기도. 왜냐하면 어느 작가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기도 뭔가가 좀 불편하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면 서로 간에 교류가 돼요. 그리고 저대로 보통 미술하신 분들이 여기 이세호 작가님도 거의 40년이 있어 작품 20대부터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엄청난 미술의 그 배역을 쌓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는데 반면에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전달하는 거는 그림에는 양자 파동이 있고요. 그 파동을 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작가님 작품에서 이 부분에는 토선이 양자에 말하고 있는 그 플러스파의 토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아니다 그러면 기분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니까 아니 이 부분만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합니다. 지금. 근데 그것만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 그림을 제가 사실 봤어요. 그 그림은 굉장히 친근하고 막 어둡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그 안에 플러스파가 잘 돕니다. 그 그림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앞으로 계속 브론치에 쓰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같이 나눠야 될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친근한 그림인데 양기가 막 도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까? 그 사람들이 왜 그 그림을 사랑할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제가 또 영상으로 막 올려서 만드는 이유는 이 그림은 이제 1년 전에 조노리스럽에 라멘을 전시할 때 그때 이 작품을 전시했거든요. 고정대상을 전시했는데 이 양자 파동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화가들이 그린 그림,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어떻게 보면 화가분들이 자기가 이걸 인식하고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 상태에는 마치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움직이고 물결이 움직이고 그런데 내가 부분의 어느 한 부분을 작가분들이 끝장에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런데 어느 작가도 이 물고기를 하여금 너 정지했어, 또 정지해 있어야 하듯이 라고 그림 그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든 작가의 작품의 그림은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결정체가 없는 그림이었어요. 처음부터 저기에 캔버스에 물고기가 사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은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비남면을 그리죠. 비남면을 그림들 그러면 왜 그렸냐면 작가분의 마음속에서 뭔가 그리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가 하나씩 해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게 바로 양자 파동이고 양자 중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인데 저 물고기가 그럼 저 물고기 상태가 무엇이냐? 양자 중첩을 말할 때 스웨덴과의 고양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방사능과 나오고 있는 시선 안에 가두어진 고양이가 방사능에 노출해서 죽을 것이냐 살아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실험실에 말을 하면서 그 상태를 양자 중첩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 예술가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실험적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그렸잖아요. 저 물고기 상태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작가의 내가 봤을 때 저 물고기는 어떤 상태였을까? 처음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작가 입장에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안 그려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케치업 없이 그려요. 우창훈 작가 같은 스케치업 없이 자기한테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선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을 그리다가 그 선이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양자 중첩도 말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중첩이 왜 저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냐면 중국의 초대 장자방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실 때 세상을 만드는 방법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예술가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양자 중첩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상태가 뭘 보이냐, 양자적으로 말하면 저 물고기 상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작가도 나한테서 저 물고기 상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물고기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물고기가 그러면 어느 물고기가 내가 사진 찍을 테니까 잠시 정지 장치에 있으라고 했을 때 정지할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화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파도 상태의 것을 그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다만 그것의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는 거죠.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거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 앞으로 저가 가장 이슈화시키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는 파동이다. 또 거기 덧붙이고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은 행복의 파동이다. 여기서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그걸 그린 거예요. 당신 눈에 지금 이것이 물고기를 그린다면 그것은 물고기로 형태를 그린 거지 나는 물고기를 그려야 거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는 행복을 그렸어요. 이 파동이 느껴지시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파동에 의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물고기가 왜 등장해요? 파동이 있을 뿐인데. 그러면 문제는 우리 김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어떤 파동을 던질 수가 작가한테 있는 자유의지에 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이 나는 행복한 걸 그려야지라고 했을 때 행복한 파동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나는 고우 같은 경우도 고우는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 알을 가봤어요. 정신병원에 2년 전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여기서 보는 하늘하고 다른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고우가 바삭바삭하고 그래서 그림은 결국 그 작가가 어떤 상태에서 그렸느냐 그 파동이 들어가느냐 마냐의 문제인데 다만 이제 저희 포럼에서 저희가 실험하고 실험 전문가뿐만 아니라 작가 모든 분들이 실험가예요. 그러면 그 실험하신 거에서 시작하고 이제 늘려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긍정적 파동이 나왔다는 것을 찾아내시는 거잖아요. 저 각자가. 그러니까 김현우 교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회전으로 그랬다고 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알아냈어요. 사실 이게 그거는 중요한 말씀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그거 이상한 것이 있는데 동양화 하신 분들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동양화에서 원래 그림을 때 기운 생성한 걸 그리라고 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것으로 나의 기분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 나가느냐의 대목이거든요. 제가 감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대목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는 타입이에요. 붓붓으로 제 기운이 옮기는 게 잘 되고 제가 서예 문의를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걸 잘 옮기냐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덕이 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저도 저 그림에서 계속 발전하고 그러지만 한 분 한 분이 각자 작가 하고 있는 그 스타일에서 거기다가 포션을 더 넣어보라는 거죠. 넣고 그 양자파동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 역사가 되는데요. 이제 이 양자파동을 알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여기 모든 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 기쁨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사례를 그 간증을 해야 돼요. 이게 사례만 말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논리로 말하면 내가 그림에 양자파동에 긍정적인 게 들어갔는데 그림을 그리는 내 삶이 안 바뀌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 그림을 사간 누군가 이 그림을 사가서 공간에 배치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 사는 공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안 나왔다면 나는 작가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더 해줬어야 못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거,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성공한 사람 중에서 양자의 그림이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 있을 때는 이거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반 이상은 반 이상이 아니라 말씀드린 3분의 2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양의 기운이 작습니다. 음의 기운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음의 기운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림이 잘 팔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훌륭한 대가 작품에서 음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단지 내가 그림을 잘 팔리고 싶다, 또 그림을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의 기운이 그걸
보장해준다고 저만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3분의 2 이상은 은행 이윤을 성공하거든요. 돈도 거기서 벌었고. 다만 제가 이제 이슈하고 싶은 거는 토쇼에서 말하고 있는 양의 기운, 우선양의 방향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설명은 생명의 파동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파지티브한 것, 긍정적인 파동이 양의 파동이에요. 그러므로 양의 파동이 들어간 그림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일단 제가 발견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 같이 토션을 읽으면서 해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생각,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김현우 선생님도 말씀처럼 좀 못 듣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혜응답 같은 식을 좀 갖고 싶은데 지금 먼저 대답 못하신 분이 3분 계세요. 지난 한 달 이후에 그분들도 먼저 시간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Q&A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구정 선생님, 김학태 선생님, 신진 교수님 한마디씩 나오셔서 한 2분 정도 그리고 분이 모르신 분 계시니까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화면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구정입니다. 그림 그릴 때 물감을 칠하고 그 위에 또 칠하고 이런 걸 그림들이 하나의 중첩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문제가 중첩이니까 아까 취해된 것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고양이가 죽어 있는 상태하고 또 살아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든지 또 입자하고 파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거를 중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도 두 가지가 중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저 같은 그림 없었고요. 저는 이제 마음이 중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림을 집착하는 마음, 또 방아착이라고 하는 불교용어로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한테 그 전에 중첩이란 말을 안 썼는데 지금 양자 거기에 와서 또 마음의 중첩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원이라는 그림인데요. 하나는 좀 집착을 내려놓고 이렇게 몸통도 원래 그런 마음 그런 것 같아요. 또 현실에서는 또 집착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네. 행정학교 교수님하고 고등학교를 석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김학태 선생님 기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김학태 선생님은 그 서양학으로서 공부 작업을 하셨고요. 또 아트 경매도 하시고 진행도 잘하셔요. 저는 이제 그림을 한 42년째 그리는 그림인데요. 특별히 이제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빛의 에너지, 그야말로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 그 태양의 에너지는 제가 평상시에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타의 이것저것을 많이 가미시켜서 작업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할 때 그 밖에 나가서 그 태양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그것을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 촬영에 반사된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잘은 모르지만 양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작품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뭐 양의 기운이나 음의 기운이 많이 전달돼서 그게 저에게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작품들을 좀 많이 좀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두세 점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이라는 것을 잘 전달을 받아야지 잘못 받으면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신세계로 높으신 이 선생님들 뵈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체계화되고 좋은 교육을 좀 받아서 작품에 많이 투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사실 그 처음에 이런 대화를 나눴을 때 금방 의견을 말씀하실 때가 우주의 어떤 소리를 말씀하시고 대화에서 좀 듣고 오셨어요. 다음은 신유주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유주 교수님은 제가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몰랐던 걸 알았는데 이분이 또 조선일보에 사이버 문예 창작의 소설 부분 장려상을 조선일보 그런 글을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 국어가 제일 쉬웠다고 전국에 제일 1등이었다고 그거를 과학만 하셔야 했더니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놀라운 걸 많이 알게 됐거든요. 신희재 교수님.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우리 포럼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포럼 대표 김남호 교수님하고 포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일 컸던 고민이 이게 뭐 양자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양자 파동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에서 파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파동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데 그게 우리 김 교수님이 자기가 이거를 펜들로 가지고 테스트해보면 안다. 기준이 김 교수님이 하는 펜들로 테스트가 그 유일한 기준이 되겠죠 지금.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객관성을 누가 가지고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게 고민이 굉장히 컸었는데 저번에 그 우창훈 화가의 전시회를 보러 갔을 때 우리 김현우 교수는 저랑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그 우창훈 전시회를 또 우창훈 작가를 옛날부터 김현우 교수가 알아가지고 전시회를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그래서 우창훈 작가도 이제 자기 작품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고 거기서 더 이제 좋았던 게 김현우 교수가 사실은 이제 생물학자지만 우리나라의 그 정신세계, 정신과학 그쪽에 아주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사 이런 계통 사람들은 이 춤을 다 알아요. 뭐 자기가 뭐 이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전부 이 친구한테 와서 장을 얻고 도와달라고 또 도와줘요. 도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은 날을 도사가 만나는 날 제가 같이 만나면 저도 이제 도사를 볼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날 그 천선이라는 도사가 한 번 왔어요. 그러니까 천선이라는 거는 이 도계에서
독일어보다 우리 돛 닦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을 천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천선의 경지에 올라간 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상급 도사죠. 근데 그 도사가 김남국에서 만든 그 카드, 아까 카드 판정이 딱 받으셨잖아요. 그 카드를 테스트를 했어. 그 천선이라는 도사는 돌리고 이런 거 안 해도 자기가 이렇게 딱 그런 좋음이나 복이라고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막 천도대중 막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김담영 교수님 카드에서 그 길을 읽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팍 되더라고요. 야, 이 정도 도사가 인정했으면은 이거는 어디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기 오실 때 우리 김남국 교수가 처음에 이걸 테스트 해봤단 말이죠. 다 그림을. 그래서 다 이야기해 주는 좋은 작품을 하시는 분들만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작품 활동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오늘 주제가 이제 양자중첩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양자중첩이 우리가 영자파동예술가 이 작품을 할 때 어떻게 뭘 적용을 해야 되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그 황상 그리신 작가님 그 작품을 딱 보는데 아 저거구나. 저게 바로 우리 양자중첩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다. 그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 그 운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운무 속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거기서 그 양자중첩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눈은 본다기보다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황사는 이제 기양미성 이런 경치가 좋기 때문에 보통 옆에서 그리죠.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 바위에 키어나는 그런 바위들을 그리고 하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걸 위에서 봤다는 거죠. 옆에서 보면 저 공부가 별로 편이 안 돼요. 위에서 보면서 저기 위에서 보는 저 나와 있는 바위들은 굉장히 아주 점잖지 않은 바위가 사진거나 이런 느낌이 다 오죠. 위에서 보는 거고 그러면서 오는 거가 초석에서 어떤 또 것들이 있을까? 그게 우리가 안 보이는데 더 오히려 더 양자중첩 같이 우리가 관여를 하면 때 이게 결정되는 거니까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서 그 온갖 그 황산의 형태가 난 안 가봤는데도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아 이게 우리가 동양사가 서양어보다 원래 우리가 서양은 동양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길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좋은 길을 받고 또 내가 좋은 길을 넣어서 준 그림을 수고하는 사람들이 좋은 길을 받고 집안에 또 뭐 이제 화를 넣어가지고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기록이신데 먼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려고 하고 그림이 먼저 시작된 뭐 이런 이제 귀족들이 자기네 기록 이런 걸 남기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한 게 달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파바트 나오면서 우리는 그동안 귀족들을 참여했다 이런 사람까지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동양 그림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옛날부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근데 그려서 좋은 기운을 갖다가 나눠주고 뭐 이런
자기도 정신을 하면서 나눠주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그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은 그리는 사람도 당연히 행복해질 것이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기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는 이 괴롭고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그렇다고들만 뭐 많이 해가지고 창작의 고통이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괴로운 측면도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행복해져서 내가 행복한 기운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것이 남들한테 갔을 때 그런 행복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우리 영작가고 기술가 모임에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직접 이런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양자의 중첩 같은 걸 중첩이라든지 뭐 이중성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냥 보통의 방법으로 그냥 그리는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들을 보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여기 온 것이 오늘 참 좋은 시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진 교수님은 저희 포럼에 제가 이사장으로 40살 요청드렸고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머리 사고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셔서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사고형제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예요. 놀랐습니다. 정면사 같은 자리에서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박혜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뭐 카메라 설치 안 하셨죠? 한마디 안 하셨어요. 박혜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좀 어려웠습니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 이유가요. 제가 여기 이현아 회장님, 회장님 모시고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싶었던 이유가 학회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작가들한테 무슨 회장님한테 해보라고 하셨는데 근데 막상 전시회 가보니까 할 상황이 좀 아닌 거예요. 작품만 걸기도 너무 바쁜 상태에 작가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말씀을 나누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품에 대해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작가인데 막상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미술 세계에서. 그리고 지금 화가하고 전혀 관련 없는 평론가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평론가도 글을 읽어보면 글의 한 4분의 3은 자기 얘기를 써요. 작가는 전혀 관련 표현을 쓰고 마지막 4분의 1에다 쭉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러신 거 아닐까. 물론 평론가들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인데 평론가가 없는 게 뭐냐면 평론가는 그림을 안 그린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평을 해도 그럴 기분이 없어요. 자기 창작할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세호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저분이 이태리에서 공부하시고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잘 그리신 분인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 그림에 대해서 평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쓴소리를 잘 안 하세요. 쓴소리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니까 당신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비평할 게 아마 그게 너무 아까워서 거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작가들끼리 작가가 작품을 나아지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더라. 그런데 또 그런 작품을 나아지는 목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용도가 필요한데 지금 시대는 양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양자라는 이름을 갖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양자 컴퓨터, 양자 머신이 거의 굉장히 빨라지고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 젠슨 황그가 30년 후로 말했다가 이 사람이 그걸 정정했어요. 30년 후가 아니라 자기는 회사에서도 엔비디아 회사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를 주력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10년인지 5년인지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저는 상상해 본 거예요. 2025년도에 이들이 예술가들이 양자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들이 작품에서 그들이 막 파장을 말하고 작품을 했는데, 근데 그 후에 나와 있는 5년, 10년에 나와 있는 그들의 기술을 봤을 때 이들이 말하는 게 맞다 라고 나는 그 증명될 거를 기대해요. 그래서 흥분돼요. 기대가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분도 말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판명될 수 있는 뭔가 거리를 만들어준 거다. 미술 역사는 보셨지 않으세요? 미술 역사는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사람들을 기억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퀘스천 마크 투성이죠. 이게 과연? 근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그런 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우 씨 한번 나오시죠. 김현우 교수님. 아마 지금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현우 교수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저희가 또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대 선생님, 혹시 김현우 교수한테 질문? 아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양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양과 음은 글쎄요. 양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 그건 제가 그래서 양자가 뭔가 양자가 뭔지 정확한 정의를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양자라는 건 퀀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가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입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인 줄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의 최소 단위가 있다 하는 거를 양자라고 표현해요. 그 최소 단위를 퀀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퀀타이즈돼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최소 단위에서는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최소 단위가 있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거고 그거로부터 우주의 신비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그 양자 현상은 미세 에너지의 세계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우리 인체 같이 여기 뭐 세포만 해도 100조 가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분자, 원자, 전자까지 따지면 무한대의 숫자가 있겠죠. 근데 요새 세상은 이제 나노의 세계, 그 밑에 들어가면은 입자와 파동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자로가 다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그게 양자의 세계예요. 입자와 파동이 아주 미세한 작은 세계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양자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신비한 현상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본이 덩어리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얘기고 바로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입자가 있는데 파동으로 이렇게 있어요. 보통 다. 근데 이걸 보고자 하면은 이 입자가 돼요. 파동이 싹 나타나다가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은 입자가 돼요. 파동은 그냥 스며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면은 마치 누구 한 꽃이 폈어. 그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을 끄고 할 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자가 뭐 훌륭한 과학자들,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은 과학자들은 그걸 잘 설명을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상의 근본 에너지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아는 만큼 아까 얘기했지만 공중건설을 지고 있다 한다는 표현이 입자의 세계인 줄 알지만 사실은 파동이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좀 있어요. 근본의 세계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입자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제 많은 분자가 모여 있잖아요. 이런 때는 양자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분석을 하고 잘라놓으면은 이제 파동의 세계가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의식은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근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현대 과학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양자 과학을 접근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5년 전부터 그 세계는 접근을 했어요. 바로 종교의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라든지 종교의 세계는 5년 전부터 파동의 세계를 얘기했죠. 입자의 세계만 우리는 입자의 세계만 여태까지 추구했는데 근본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였고 그거를 우리 뛰어난 물질 세계를 넘어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다 보고 그걸 표현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양자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신비한 세계. 근데 물질의 근본은 원래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도 이것도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 물질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입자냐 파동이냐, 입자냐 파동이냐, 빛의 이중성 뭐 이런 얘기 아까 신 교수들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입자냐 파동이냐.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를 얘기해요. 입자와 파동은 사실은 물질의 얘기예요. 입자와 파동은 둘 다 물질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갔을 때 하나가 입자로 보이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보이고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많은 실험들이 그런 걸 증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파동의 끝인 줄 아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그거 말고 또 다른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빛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그 파동과 입자는 그냥 물질의 파동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거고 정말 근본은 숨어 있는 세계가 있다. 그걸 제가 아까 허수 세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성질이 있어요. 성질 모양이 있고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이 어디서 오는가? 물질의 성질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근본적인 파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허수세계이고 그게 물리적 입자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막 흔들어준다든지 전기적으로 막 자극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 파동이 떨어져 나와서 물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워터 메모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중건설을 지고 있는 자가 우리에게 우리는 물질이다 하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TV에 나가서 갑자기 역적인 얘기를 하면은 스톱 녹화 중이라고 하면서 아니 이런 얘기는 교회에 가서 얘기해야지 갑자기 공중파에서 물질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우리 물질 얘기만 해야 돼요.
물질을 벗어나는 얘기는 왜냐면 현대과학이 증명을 못하니까 그러면 없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게 이 세상의 주인인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뭐 과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궁극의 세계를 가는 것도 뭐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왔네 하고 부처님이나 여러 가지 종교의 스승들은 스승들은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부처님이 알려줬던 것들 그런 세계를 우리가 뒤늦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입지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게 물질이 우리는 다 물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물질이다. 그게 바로 사탄이 심어준 마음인데 사실은 물질은 껍데기예요. 파동이 없는 물질은 역할도 없어요. 만약에 물질에서 파동을 뺀다. 그러면 작동은 안 해요. 파동이 있을 때만 그 물질은 살아 움직이는 거고 그 파동은 물질이 없이도 작동해요. 그걸 이제 워터 메모리 제가 아까 얘기하는 허수 공간 이런 것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더 근원적으로 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그걸 논문으로 뭐 수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논문으로 표현하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나 혼자 나는 우주를 보아라 그리고 이제 혼자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과 음에 대해서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게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극히 상대적인 정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소션에서 좌선성이랑 우선성을 얘기하는 것인가? 뭐 그런 견해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성하게 잘 자라고 좋은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위축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좋은 에너지라고 하나를 나쁜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크게 자라는 거, 작게 자라는 거 어느 것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두 가지의 성질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갖고 있는 파동은 다양해요. 모든 물질이 다 다른 파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크게는 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준일의 파동이 있다. 이준일이라는 물질이 있다. 그럼 이준일의 파동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우선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선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우선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선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우주를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일본에서 실험했어요. 비와 호수라고 아주 그 모임이 가득 차 있는 호수인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막 외쳤어요. 비와 호수가 정화되고 기도를 하고요. 실제로 정화됐어요. 사람의 마음이 묻히면 우리는 뭐 마음의 힘이나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술이 물질 세계 과학에서 더 앞서서 우주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뒷다리 잡고 그래서 보면 그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물이라는 그 워터의 물이라는 곳에 이제 기억력이 저장돼 있다 교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찰나간에 거기서 머무르는데 그것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이 양자의
에너지를 좀 더 저장을 하고 앞으로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워터 메모리는 믿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워터 메모리를 이용한 것이 일반화되긴 하겠죠. 그래서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네. 디지털화되면 워터 메모리가 영원히 훼손되지 않고 워터 메모리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훼손이 돼요. 네. 이 파동이 흐트러지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이 디지털화되면 네. 흐트러지지 않고 오래갈 수가 있어요. 컴퓨터 안에서. 그런 장점이. 그런데 네. 정말 재미있는 거, 저도 몰랐던 세계고 아무도 몰랐던 세계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디지털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물속에 이제 기억되어 있는 저장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그 양자 에너지가 좋은 양자 에너지인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오래 지속되게 남아 있어야만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물만이 네. 그 물질의 파동을 기억하는 신비한 물질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물이었고 네. 물에다가 에너지를 넣기가 쉬웠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가 개인적인 이유에서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뭐 알칼리수로 만드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네랄들이 물에 녹아서 알칼리 환원수를 만든다. 알칼리 환원수도 좋은 기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세라믹 볼에다가 예를 들어서 워터멜론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더 좋은 물이 쉽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가 파동을 기억할 수 있어요. 물질뿐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전기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의 성질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전기에다가 뭐 좋은 경향의 우선형 물체를 건강하게 하는 파동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왜 여러분들한테 해롭습니까? 휴대폰이 뭐 전자파가 해로운 건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왜 해로운데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는 인체에 도움이 되는 전자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추로 이거 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돌지? 내 휴대폰이 어디 갔어? 좋은 방향으로 돌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근본 성질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똑같이 보여도. 그렇게 하면 인류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이. 뭐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물질이라는 컨셉을 벗어나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물로서도 건강해질 수 있고 전기로 치유 환경을 만들어버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수님 정수기 있잖아요.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수기 회사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면은 누군 사람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컨셉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나쁜 걸 봤다 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다 행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진실을 알린다 하고 뭐 난리를 했는데도 결국은 상처까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역사 속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좋은 모습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기물은 정수기물을 따른 다음에 토션을 체크하잖아요. 안 짜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여러 선생님 중에 학동을 주입하는 물을 제가 있거든요. 생수는 잡혀요. 생수 지하수는 토션에 양기가 나오는데 정수기는 그냥 딱 중앙에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4달 전부터는 화동이 주입된 물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물은 잘 돌아요. 생수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물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원리인데요. 그 물에다가 화동을 집어넣으면 이게 파동수로 변하거든요. 저거랑 같거든요. 근데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물로 불고 그다음 예술작품은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화동 아트의 의미는 지금 앞에 있는 걸 내가요? 네. 실험을 그럼 시간 되면 이 펜들럼이 종류가 많아요. 이걸 펜들럼이라고 하고 가오징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걸 스펙트럼 있으세요? 있으시는 분? 근데 이거가 좀 민감한데요. 그러니까 토션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원리는 이걸 들고 있는 사람 몸 안에서 혈액 안에서 플라스파의 토션이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들었을 때 그거 내가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나의 눈이 어디로 보냐가 눈이 정보의 진입이에요. 내가 저걸 보면은 그 보는 게 여기서 움직여지는데 움직이는 원리는 내 몸 안에서 지금 플라스파의 토션을 돌고 있는 과정에 있어 내 눈에 들어온 정보가 플러스가 아니면 얘가 그때 반응이 반대로 돌아요. 막.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플러스가 나오면 얘가 또 플러스만 돌아요. 그래서 그 강도를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강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사진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든 지금 찍었던 사진은 상관없이 지금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여줘요. 토션이.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토션은 에너지 자체가 없는데 그걸 그 기록을 읽는데요, 얘가. 기록. 그래서 사진 속에는 사진 찍을 때 이게 뭔가 거기 잡혀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그 사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왜냐면 요즘 제 주변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있어. 얼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얼굴 보면은 병든 사람의 얼굴이에요. 너무 아파서 아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했을 때 보여주는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봤더니 건강할 때 찍었던 사진하고 상관없이 지금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이게 이건 양자 얽힘에다 생겼는데 양자 얽힘에 생기는 걸 봅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걸 잡아낼 수가 있고요. 이 원리를 또 뭐가 같냐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할 때 아주 옛날에는 내가 여보세요 하면 저쪽에서 한참 후에 대답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말하자마자 저쪽에서 곧바로 대답하게끔 실시간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지 언제 알았겠어요? 근데 양자의 얽힘의 세계는 이미 내가 생각한 거 그 순간에 이미 저기 가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토션이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앞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공중 권세, 공중에 하늘에 있는 걸 향해서 제가 요즘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하늘에도 막 파장을 짜요. 이렇게 쏘는 이유가 전쟁이라든지 어떤 괴롭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이걸 공격할 필요가 있고 이걸 바꿔야겠고요. 파동이 긍정의 파동이 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동양에서 음량이 1대1로 말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거에는 1대1이 아니다. 음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양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양을 발산시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좀 더 활동하셔야 된다. 지금 이 세계를 위해서. 이 세계의 균형은 이 작은 양을 갖고 있는 80만 사람들이 전부 또 세상을 해서 긍정적인 일을 할 때 이 생각이 그렇게 우주 사물 신의 그 세계를 완전 파괴해버리는 게 큰일 나고요. 아니 근데 제가요 지금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인데 도담몽이라고 있어요. 도담몽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항상 몇 사람씩 이런 토론 같은 거를 하는데요. 그분이 얘가 지금 자기가 길을 미국하고 통한대요. 뭐 이런 거 얘기 들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것도 네네 같은 분이시죠. 네. 인터넷으로 나오는 그게 같은 원리인 거예요.
정치와 그 부분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그걸 이제 홀로그램이에요. 아, 물론 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뭐 지난번에 내뭐 후배 도사가 왔는데 그 사람들은 원격 치료를 해요. 누구든지 지구에 어디든 간에 그 사람을 치료를 해요. 그게 이제 무죄 근본 원리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믿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근본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과학계만 보이는 시공을 초월한다. 시공이다 보세요. 허수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허수공간은 시공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실수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시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과 부분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원격 치료도 뭐 시간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맨날 한 30년 전부터 맨날 하는 게 내 기계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죄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우리 마음은 이전의 세계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마음이 뭔가 그거를 굉장히 좀 제가 한마디로 상사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의 응집이 상사인데 그런 가로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의 별이 가는 집에다 우울증 마음의 응집. 그러니까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양자 어떤 세계에서는 그 현상이 당연하다고 설명되고 있어서 지금 과거에 그럴 것이다라고 따로 설명된 게 없었는데 양자 어림에서는 그게 정말 당연하다. 마음의 병은 마음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마음의 병도 물질을 치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고 우울증 그냥 약이 그걸 있잖아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 정점에 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통해서 다른 거지. 네. 그 마음으로 인간을. 그러니까 저렇게 생화학자나 인문이라든지 개발해서 각자가 자기 역량을 펼치는 분들이 다 있고요. 우리는 예술가고 예술가의 나의 작품에서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이 그림이 걸려지는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사명감이고 앞으로 열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하시는 작업에서 이 키워드를 쓰세요. 양작가도 만든 키워드를 쓰시면은 왜냐면 그게 검색을 하면은 가만히 계셔도 잡혀서 막 계속 삐자가 되겠어요. 왜냐면 이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작가동에 어떻게 하는 거에 활동에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림도 없고 저도 막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브러시스토리 글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글이 없어요.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예술학 하시는 분들이 이게 활용이 너무 물리학자의 전문 분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져올 여지가 없어서 못 쓰셨거든요. 그런 걸 쓰시면은 점점 많아질 거고 점점 확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작가분들이 행복해지시고 기뻐지실 거예요. 네. 제 명함을 갖고 이제 어저께 만난 또 지리산 도인도 한마디 하셨잖아요. 명함에서 이렇게 명함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프레시 같은 빛을 쭉 비추고 있다고 이거 가지고 비추면 된다고. 그래서 그분도 와가지고 또 증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보람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 되겠습니까? 네. 펜들럼 어떻게 쓰는지 펜들럼이요. 네. 이거에 펜들럼을 펜들럼이 어려운 게요. 어려운 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크리스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수정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황동으로 만든 게 있고요. 금도 있어요. 심지어 금으로 만든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사실 펜들럼에 이거 관심 많아서 지금 한 10개 정도 샀어요. 종류별로. 반응을 보려고. 보니까 황동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게 안정적이세요. 안정적인데 섬세하진 않아요. 단점이. 모든 분이잖아요. 안정적이지 섬세하지 않아요. 이게 무겁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틀릴 일이 없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섬세하진 않다. 근데 지금 이것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실 최민기 교수님이 먼저 선물해 주셔가지고 해봤는데 얘는 엄청 예민해가지고 이거를 처음에는 얘가 막 지난번 움직이다가 살아니까 이게 예민함을 잡아내더라고요. 예민한 게 어떤 거냐면요. 보통 이제 저는 세상이 반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앙으로 움직이는 게 반반, 3분의 1, 그 다음에 좌선형이 3분의 1, 우선형이 3분의 1인 줄 알았거든요. 황동으로 봤을 때 딱 그렇게 나왔어요. 황동으로 봤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중앙은 없더라고요. 정중앙은 없고 거의 다 의미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우양형이더라고요. 제가 사람 중에서 우리 양호선 명인이 같은 경우 특이한 케이스가 죄송한데 양호선 명인은 내가 계속 보기 싫었는데 계속 중앙이에요. 내가 사실 그래서 특히나 양호선 명인님은 제가 좀 관찰할 때 배우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얘가 좌도 안 가고 우도 안 가고 이거 저 가운데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가운데가 이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언제 좌로 갈지 언제 우로 갈지 보다가 한 1분 있다가 제가 그만했어요. 아직은 내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가 좌형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실험하실 수 있는 실험 기구가 뭐냐면 제가 지금 명함을 드렸잖아요. 제 명함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명함은 뚜렷하게 우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형이 안 잡히면은 지금 그 중요한 거 두 번째 좌선형이 나온 작품은 야성 중에 일찍이 기압주사이라는 단어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1년간 충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이거는 제보할 때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건 에너지가 아니다. 여기는 에너지잖아. 이건 에너지가 아니고 정보란 얘기를 하거든요. 정보.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말할게요. 이 정보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나타난 그 사람의 상태의 정보를 읽는 거고, 그다음에 그림에서도 그 상태를 읽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인종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저하고 많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쥐어지는 근육의 인력이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회전을 준다는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의 근거는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정중앙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먼저 갖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 정중앙 상태가. 그 다음에 정중앙의 상태에서 어딜 가잖아요. 그럼 얘가 기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 시작이 얘가 퉁 튀어요. 이렇게. 기분이 툭 튀면서 방향을 갖는 걸 하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도 느낌이 와요. 이게 얘가 움직이네? 마치 자석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걸 왜 잘했냐면 수맥을 제가 잘 봤어요. 지금 숨을 잘 봤어요. 수맥은 사실 이거 보면 쉬워요. 수맥에서는 수맥은 사람 몸에서 움직이는 거는 다 파동이 있다는 얘기 맞아요. 모든 생명체 다 갖고 있거든요. 물건도 다 그래요. 물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림도 당연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어떤 걸 넣느냐가 중요한데 사람 몸이 이 작가 몸하고 이 작품은 한 세트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면 좋아요. 그 과거에 동양화에서 가장 강조하던 수신제가를 먹잖아. 자기 몸을 잘 닦으라는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이 수양한 정보가 그림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원리가 이걸 보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걸 좀 좋겠고, 그다음 음의 기운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카톡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음의 기운이 아주 센 작품들이 있어요. 그걸로 비교하시면은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하면 좋아요. 자기 안에서 감각이 어느 상태에서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보면 좋고, 하다가 자기 몸을 보세요. 자기 몸을 이렇게 보면 자기 손바닥을 놓고 봤을 때 건강한 상태의 상황 이게 돌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도 보다가 이제 실력을 받았는데 반지요법이 뭐냐면 수준식에 나온 반지요법은 이게요. 건강한 상태의 표정이 영향을 주는데 반지가 영향을 줘요. 내가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내 몸 상태가 약한데 여기다 특정
금반지냐 은반지냐가 이제 결정인데요. 어느 자리에다 금반지나 은반지를 끼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 파장을 통해요. 그거가 또 반지용으로 쓰시면 자기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다. 지난번에 보고 사실은 이 선생님이 여기 작가님이 오시게 된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다 보고 하여튼 물은 생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생수는 있고 정수는 없다. 그래서 정수기 사람들이 비밀이 뭐냐면 정수기 물을 가지고 화분에 묻으시면 화분에 식물이 죽어요. 근데 정수기 사람이 안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에너지를 저하시키는 것들이 에너지를 빼가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빼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그냥 그러니까 전기가 쫙 오잖아요. 그거는요, 다시 강조하면요, 이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 위에 올려놓고 그림을 판정하긴 하는데 올려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어느 지점을 봐야 돼요. 그거를 읽는 거예요. 사람들 착각하고 이걸 올려놓고 다른 데 보면 그 내 눈에 보이는 거 저기에 들어오는 거 정보가. 그래서 반드시 내 눈이 그걸 본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데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의 상태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놓고 내가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몸을 이렇게 제가 스캔을 하잖아요. 그때 돌아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몸을 실제로 아픈 자를 찾았어요. 이렇게 그냥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선동이나 이런 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은 이 펜들럼을 쓰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이거 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각자 도전하고 있어요. 이거 없이도 그냥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게 있다. 그걸 감지하는 걸 훈련하라고 언제까지도 들고 다닐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촬영하려면 눈 이상 없으시면 예, 혹시 이거 하시면서 뭐 혹시 질문? 반드시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어야 되는 아, 잘 말씀하셨어요. 막게이 같은 거. 네, 그 신혜진 교수님이 실험하셨던 건데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이거의 원리가 건강한 사람의 몸에 혈액이 우성이랑 토종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내 몸이만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막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내가 이렇게만 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반응이 오면 내가 이렇게 반응이 있잖아요. 이게 토종의 그 원리래요. 물건으로 들으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꼭 내 몸의 피부에 얘가 다 있어. 장갑도 안 되고 내 몸의 피부에 이게 다 있으면 영향을 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손 떨려갖고 그래서 있습니다. 네, 손 떨리는 거는 저는 해보니까요. 이쪽 손을 쓰면 되니까요. 손 잡아주면은 더 중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거에 대한 거 그렇게 하시면.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거 길이해봤는데요. 이게 길이가 길수록 예민하더라고요. 더 섬세해서 어렵더라고요. 짧을수록 쉽고 긴 거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처음에 제가 신입들 전 선물했을 때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산 거는 얘보다 더 줄이 얇고 이상한 게 있거든요. 진짜 예민해 잡고 있으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훈련하니까 예민한 게 나중에 돈 들 때가 있더라고요. 딱 명확지 않을 때 얘는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면 이게 내 몸이 정확히 보고 있는 건지 내 몸이 막 계속 떨림이 있으니까 내 몸에 화장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우리의 기분이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걸 안움증 상태를 실험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움증 상태를 실험하고 하다가 이거 언제 그러니까 이게 안움증 상태의 상태를 만들어 놨다가 밑에다가 그걸 그림을 넣어봐야 이렇게 그때 반응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잘 경험이 필요한 게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딱 움직이는 순간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착이 돼, 기억으로. 그래서 다음번에 얘가 또 딱 튕길 때 그냥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움직이구나. 아니면 또 심지어 이렇게 가운데 두다가
가운데에 있는 좌석으로 갈 때 얘가 아주 미세하게 돌면서 돌아가요. 그거를 읽을 수 있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돌고요. 근데 그거는 때는요, 처음에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도구를 특정할 거다. 근데 일단은 1, 2분 정도는 손 돌린다고 해서 1, 2분 정도는 내가 마음가짐 그래가지고 그래서 길을 모아야지. 길을. 손돌 자기 스스로 손 돌리는 게 어떻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 일단은 내 마음부터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딱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이거 신인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걸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든지 대화를 나누는데 서예가 동양화에서는 서예 필법이 중요하게 하잖아요. 국민화도고. 근데 서예 필법에는 예의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토션이 서예에서 많이 잡혀요. 그 이유가 제가 보면 서예 필법이 이 토션이 파장을 갖고 있어요. 칠 때. 네. 그래서 근데 모든 게 그러지 않고 어떤 특정 파장이 있는데 그게 하여튼 많이 있더라. 서예에는. 그래서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서예를 하시는 게 이 토션을 키우는 양의 방향을 키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폴란드에 박물관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그 길에 그리는 그런 사람들 찍어놓은 거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 찍어놓은 거에 사람의 기운들이 있어서 제가 보는데 다른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밑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릴까 좀. 아지트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게 나간모 관장님 저희 같이 참여해서 후원해주고 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아지트 관장님 끝나가지고요. 수덕사에 지금 고건축 박물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전시도 하고 지금 이거 운영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스님하고 여기 쪽에 5일날 제가 내려가서도 보고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했어요. 저는 건축을 하는데 한옥을 찍어서 해외에 알리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워라고 모든 전쟁을 멈춰라라는 주제로 각 나라 작가들이 함께하는 작가들을 모아서 이게 내년에 그단스크를 필두로 2차 대전이 발발했던 데가 그단스크거든요. 그단스크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고아들, 전쟁 고아들 치유 프로그램,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기부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곧 발대식을 할 거예요. 참여를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김광 교수님이 저희 그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벽에 사람들의 형상들이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했는데 돌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에는 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 그걸 갖다 보여드리려고 지금 네, 들고 올게요. 말씀하신 것도 했다 보세요. 네, 금방 많이 건축하시는 분이 한옥을 세계화시키는 거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번에 한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갔어요. 전시하는데 기네스북 기록이 있어요. 가지고 뭐냐면 플로팅에다가 수록을 해가지고 그게 200 몇 미터를 끌어서 길게 해줘가지고 전시를 그거는 아니고 그 저분 갖고 오면서 이제 주택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주택 사진이 주택을 봤는데 주택을 한번 봐달라고 건물에서는 안 그러고 비어있는 마당에서만 들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주택인데 그래서 야 여기는 마당으로 기운을 갖고 있구나. 풍수지리 하신 분들이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할 때는 그때 질문이 뭐냐면 그 분들이 현장에 안 가보고 도면을 그려놓으면 그거 보고 순위를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30년 전에도. 나는 그게 굉장히 못 믿어졌는데 지금 제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자 얽히면 너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내가 도면을 그려도 그 사람 얘기 듣고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사진 같은 건 너무 쉽죠. 사진 같은 거. 하죠. 저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리진 않고 사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다시 제 해석으로 제가 포스터로 110장을 그려 포스터로 저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보짓인데 요즘에 1%에 나와 99%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세상인데 자기 혼자 살자고 그거를 하게 되면 혼자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벽에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그림이 벽에 이 얼굴들이 그려진 거예요. 이게 2차 대전 때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폴란드가 여기 피해를 무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찍었고 왼쪽에 있는 이 저기 사진은 포스터가 그 박물관에 포스터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포스터를 찍어서 같이 이렇게 합성을 한 거거든요. 저 손은 전 집사람 손이에요. 노 전쟁 멈춰나간 건데 이게 놓고 여기 이 얼굴들이 해보세요.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이게 왜냐면 전쟁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렸잖아요. 거의 뭐 죽은 것 같고. 이렇게 하나씩 줬으면 신기하네. 괜찮은데요? 얘가 어떤 걸 전부 다 그건 아니고 어떤 부분 가면은 이렇게 그 우성형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 굉장히 슬프고 위험한 죽음을 앞두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그게 건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파시티크한 걸 나타내는 거 보면은 그 안에도 희망이 있었구나. 네, 본인만 알면 그 정도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갈때 쓰시면 되겠네요. 주세요. 영상도 좋네요. 요번에 이거 11월 전시할 때 초반됐어요. 이거 이스트엔드로 바로 쓰세요. 저걸 하나 주시면 톡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축제할 때 마치 이거를 풀어놓겠습니다. 11월 13일에 제가 받았거든요. 11월 13일. 저거 한번 나오세요. 이거는 이게 그 가방들이 다 이정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가방이 죽기 전에 기분 좋을 거예요. 여기 앉아보면 얘는 중앙에 냉면자기에 금속이 없어가지고 앉았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금속이 그 피부에 닿아서 같이 가게 되는데 이게 중간에 차단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이게 높이도 있어요. 높이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독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수용들에 대한 어떤 것들 이거를 그린 거예요. 가족분은 혹시 안 나타나요? 가족분은 하지 마시고 가족분이죠. 이거 이거는 또 아니죠? 저희는 잘 스타트했죠. 중도는 안 됐죠. 이게 가족이 안 되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저기 손톱이에요. 손톱을 7년 동안 모은 거거든요. 네, 여러 사람의 손톱을 깎은 거를
좋은 거예요. 비밀리에 들어가는 걸 왜 이러는 거지? 처음 봤어요. 자기 시선이 중요해요. 자기 눈이 어디 보는지. 네, 그걸 너무 올리면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인이 의식하려면 여기 생겨버려. 아까 이것만 못하죠. 움직여요. 손톱이 아니에요. 자, 이거 어머. 많이 있는 거구나. 네. 내가 60년 초에 지금 이걸 왜 그래 마신 거예요? 이럴 때 마신 거예요. 움직이게 된 이유가 거기 그런 게 기운을 그런 게 기운이 그럼 이게 좋은 기운이래. 시입 방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의 손톱이 모여진 거라 또 이게 다를 거예요. 와, 지금 이 기운이 안 되니까 이 회전이 이 기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네. 이게